이상호 작가하고 저하고 낚시 탕탕이를 막걸리에다 이제 먹던 날 같이 이날을 축하를 하자 해서 이제 같이 신나게 먹다가 탕탕절인데 11.6 탕탕절 너무너무 우리 민족의 대경축일로 삼을 만한 그런 기념일로 삼을 만한 대단한 날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가 아쉽다. 언젠가는 좀 그림으로 이제 그려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 일어부미가 안중근 손에 처단됐던 날이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사살당했던 날이 또 10월 26일. 그래서 두 날을 합쳐서 탕탕절이라고 한단다. 아, 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날이구만. 그러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화가들이 한번 표현해볼까 좋지 않겠냐? 예. 10월 26일을. 탕탕전이 뭐냐면 이런 친일 세력과 그 친친일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다는 얘기예요. 일제에 복무했던 사람들이 현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부조리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도 조금 더 돌아보고 지금도 이 현실에서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토착 애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러내고 작가들이 지금 1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0명이 각자 굉장히 사람들 독특해요. 독특한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그런 이야기들 재밌게 좀 해보자 하고 하는 전시입니다. 탕탕전을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시회들이 좀 더 많이 좀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활성화돼서 저변에 퍼져나가서 그런 전시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전시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가가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차피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탕전 같은 이 역사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반민족 행위자들은 다 처벌이 됐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반민족 세력이 국가를 경영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뭐이다. 그런 것을 알리고 싶죠. 탕탕전을 통해서. 이번 탕탕전을 맞이해서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으로 만주 군관학교에서 독립군들을 때려잡고 했던 친일파 박정희를 그렸습니다. 제목은 이마에 문신한 사람인데요. 문신이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문양이라든가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물이나 새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제가 박정희 이마에다 우길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우리가 역사화를 그릴 때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무겁게 접근하는데 저는 한번 좀 풍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길기를 그려 넣습니다. 이번 그 탕탕전의 출판한 작품은요, 친일파에 대한 그 역사와 연원, 친일파들 성격에 대해서 묘사를 한 작품입니다. 친일파가 이렇게 되었던 그 인물들의 심리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기회주의고 자신이 알라고 해서 이제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의 속성은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인물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 친일파에 대한 인물 고발은 뭐 이미 많이 했었고 그것보다는 친일파들의 내면에 대해서 제가 좀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작가 조현이라고 합니다.
저기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를 찾아보다 보니까 해태라는 그 상상 속의 동물이 있더라고요. 해태를 해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해태는 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해태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이제 또 일제 관련된 그런 인물들하고 같이 배치를 해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를 많이 찾아보고 그러고 보니까 일제의 잔재라든가 그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2작품 출품하는데요. 존엄한 인간이다 같은 경우에는 소녀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자기 그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좀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윤희순 의병장상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지만 좀 전남 이하로는 전남 전북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의병장인 것 같아서 여성 최초의 무장 활동하고 그다음에 교육 활동을 두루 하신 분이어서 이번 계기로 좀 알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로 한번 제작하게 되었고요. 총과 노래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서 좀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탕탕전 작품명은 나에게 한 알의 총알이 있다면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또 휘로 비밀을 죽이고 박정희가 총을 맞아 죽었듯이 위안부 소녀가 그럴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게 항상 생각했던 게 시대가 변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흔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그 12.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되새겨지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탕탕전에 낼 그림은 안중근, 박정희를 쏘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피를 흘리고 있는 손가락. 박정희나 안중근 의사나 둘 다 혈서를 썼었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 조국의 자주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혈서를 통해서. 반면에 이제 박정희는 30년 후에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만주군에 지원을 합니다. 근데 혈서를 이제 썼어요. 견마지로 일본군의 개와 말이 돼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한 그 혈서였는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개인의 어떤 입신 양명을 위해서 조국을 팔아먹고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주군 일본군 장교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를 반드시 저는 척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저런 자들,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만의 칠속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탕탕 하는 소리가 주변의 꽃들이 이렇게 탕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겁니다, 공간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탕 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순이고요. 이번에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을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김복동 김학순 할머니를 그리고 싶은데 이분들 얼굴만 떠올려도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이분들 얼굴만 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그분들 얼굴만 보고도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논란,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그분들의 인생이 그대로 보일까? 그것을 표현하려고 구상을 하는데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할머니들과 전쟁의 그 여성의 피해,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를 같이 엮었더니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을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는 전쟁 범죄대로,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웃고 있는 얼굴로 그리고 싶어서 그 스토리를 좀 덜어내고 소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아래 보면 소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생명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왼쪽에는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 토착 왜구를 표현을 했어요. 많은 생명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두 할머니의 김복동, 김학순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 그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지지 않을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그렸습니다. 오늘 탕탕전의 어떤 주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관서입니다. 소설 쓰는 이진입니다. 여기는 국립 5.18 민주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어느덧 41주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들의 아픔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걸 보면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이겠죠. 여기 묘역에는 당시 희생되었던 분들 800분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당시 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이분들을 폭도라고 규정했었죠. 예,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규명을 시작한 지 20여 년의 세월이나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진정한 참회와 사과의 과정 없이 용서와 화해를 먼저 이야기했던 우리의 지난 역사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진상규명을 애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18 실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날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전남 작가회의에 시로 순례하는 5월 이야기, 걸어서 5월 속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곳, 옛 전남 도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현주, 시 쓰는 고영서입니다. 네, 여기는 전일빌딩 245 앞입니다. 80년 5월 당시
헬기에 집중 사격이 감행되었던 건물 총탄 245개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헬기 집중 사격 사건은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소재로 한 고영서 시인의 시 한 편을 낭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일빌딩 245. 어떤 상처는 끝내 사라지지 않고 살아 시간을 증언하지. 전망이 좋아 꼭대기에서 만나자. 혜태가 그려진 아이스크림 광고판이 있던 자리. 흑백 사진에서 보았던 그래 전일마루에서 구름은 흘러가도 같은 구름으로 돌아온 적 없고 이 바람 명복을 빌지 않아 죽지 않았다. 싱싱 보드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 광장에 숨소리가 올라오고 분수대에서 물기둥이 섰고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3번 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외벽에 그려진 주홍빛 동그라미 속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유리창을 뚫고 두두두두두두두두 신문사가 있었지. 누군가는 부끄러워 펜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사예보를 날렸던 금남로 1가 1번지. 네, 고영서 시인의 이 시는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관통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245로 명명된 총소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이 아주 생생합니다.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기쁨과 안도감에 썼던 시죠. 네, 정말 다행이죠. 이제 애토총도 복원하게 되었고 사적 27호인 분수대도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재정비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분수대는 5월 광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골기대를 열었고 이곳에서 민주화의 횃불을 들었잖아요. 분수대를 중심으로 21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아침부터 공수부대와 대치했어요. 계엄군 철수를 건의하겠다는 도지사의 말만 믿고 기다린 거죠. 그런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다니. 이때 학살된 희생자들을 임시 안치한 곳이 상무관인데요. 눈물바다가 된 이곳에는 통곡이 그치지 않았고 추모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도청 일대는 광주의 심장 같은 곳이죠. 현재 복원을 추진 중인 옛 도청 별관인데요. 이곳이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시민군들의 최후 항전지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5월 항쟁의 진실을 찾아야 하고요.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네,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현주 고영서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들어도 몹시 가슴이 뻐근해지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가장 끔찍하고 참혹했던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강회진입니다. 저는 시조를 쓰는 선안영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이곳은 참 독특하고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이 버스 승강장은 주남마을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0년 5.18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주남마을은 5.18 민중항쟁 사적지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주남마을 이 길에서 5.18 당시에 일어났던 참혹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1980년 5.18 당시 여기 주남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강주 하순간 도로를 차단 봉쇄하여 강주를 고립시켰던 그런 역사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버스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승객 18명을 태운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는데요. 탑승자 가운데 단 3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3명 중 부상당한 청년 2명을 붙잡아 저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신군부의 발표처럼 한 건만이 아니라 총 4건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고요. 네, 맞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700m 정도 올라오니 위령부가 있네요. 1980년 5월 강주, 피지도 못하고 짓밟힌 두 청년의 넋을 이루하며 작은 돌비를 세웁니다. 오늘 선한영 시인이 주남마을에 관련한 시를 썼다고 들었어요. 낭송 부탁드립니다. 주남마을. 이곳은 이제 막 뒤집은 흙냄새가 난다. 흙냄새는 그날의 함성을 메아리까지 매달고 찾아온다. 차가운 보습날 아래 캄캄한 안쪽의 안쪽에서 다 타버린 검은 채 속 우리를 기다리던 날들, 얼음에 갇힌 붉은 꽃송이들, 거대한 빙점이 여태까지 녹고 녹아내려 여기 녹두밭 머리, 그 옛날 햇살 찰랑이던 녹두빛 그대로 다시 말랑한 어린 연두가 되기까지 외로운 무덤이 무덤 밖으로 벗어나기까지 꽉 찐 주먹들이 밀어올린 송잎 피는 봄, 구멍난 흑백 필름을 촤르르 풀어 잃어버린 색을, 새 역사를 찾아온다. 오래된 혹겹의 추운 노래가 있어 두 눈을 뜬 채 뻘의 심장으로 가장 따뜻한 남쪽이 열리는 마을.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라 녹두밭 운머리라 불렸던 주남마을. 5.18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하는 마을에서 인권과 평화, 치유의 에너지를 품은 그런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강혜진, 선한영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버스에 탔을 뿐인데 무차별 총격으로 죽어야 했다니 듣는 내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우리가 또 들러볼 곳이 있죠. 슬픔과 숭고의 현장 5.18 상무대 영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안호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백정혜입니다. 이곳 영창은 1980년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싸우던 시민들이 구금되어 군사재판을 받던 곳입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함과 강주 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영창 구조가 특이하게 좀 생겼네요. 6개의 영창 시설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영창의 구조는 수감자를 한눈에 감시하기 위해서 6개의 방을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한 방에 인원은 얼마나 수감이 되었을까요? 방이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요. 원래는 30명이 가득 채워질 방에 100명이 넘게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좁디 좁은 방에 갇힌 수감자들은 다리도 펴지 못하다가 고문실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독한 더위와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삶과 죽음의 경계였네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그것조차 둘이서 나누어 먹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사연들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배식판에 생선 건더기를 건져 먹다가 벌어진 싸움 때문에 이틀 동안 매달려서 구타를 당했던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가장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작가님, 여기 영창과 철장에 매달린 5.18 구속자 모형을 보고 쓴 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5.18 영창 시 낭송 부탁드립니다. 5.18 영창. 저 온몸으로 그러진 분노.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매달림이다. 일상을 꿈꾸던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오체투지다. 침묵 시위로 연대한 6개 방 수백 명의 얼굴들. 흐르는 눈물이 혈인되어 눈빛과 눈빛으로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며 철창 밖 갇힌 세상을 향한 뜨거운 울분과 열망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숲이다. 끝끝내 봄바람을 일으킬 찬란한 천년의 빛으로 피어날. 그 당시 이 영창에 직접 갇혀 옥고를 치르신 조선대학교 이봉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쪽으로 끌려오셨는지요? 예, 저 22일 날인가 21일인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동지서에서 건물에서 잡혔어요. 도중에 그 화정동 555 보안대에서 조사도 받고 군인차로 왔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 군인차로 이게 안에 타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한 2시간 정도 메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한 7, 8명 정확히는 밤이니까 안 보이는데 여하튼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왜 공부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더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게 이게 이제 그 재우려면 아니 양반다로는 좋지만은 이게 꿀을 안 쳐가지고 아침 5시까지 6시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식사 올 때까지.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식사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 시위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도 또 그 정량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루 이게 시위를 하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안에 좀 식사가 바뀌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지금 드시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정치 군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 망각에 권분을 망각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강주 시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빨리 이제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5.18 민중항쟁 정신을 잘 기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망월동 구묘역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묘역인데요. 여기 오는 길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해금 소리로 들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5.18 당시 희생됐던 분들이 초창기에는 여기 묘지에 많이 묻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신묘역으로 많이들 옮겨가셨고요. 이곳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이한열 열사와 9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강경대 열사 등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광주전남 작가회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했고 또 군사 독재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하셨던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던 우리 김남조 시인의 묘소도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분이 또 5월에 관한 시를 쓰셨다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 그 5월을 피눈물로 조상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라는 시입니다. 기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그 시를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만 시가 워낙 길어서 뒷부분만 일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김남주. 바람에 울고 웃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5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일어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5월의 무기, 무등산의 봉기는 총카르 숲에 뛰어든 맨주먹 벌거숭이의 육탄이었다. 불에 달군 대장간의 시뻘건 망치였고 낫이었고 한 입의 아우성과 함께 치켜든 만인의 주먹이었다. 피와 눈물, 분노와 짓떨림,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이 사랑으로 응어리져 중으로 터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이었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바람은 학살의 야만과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일어나는 풀잎으로. 풀잎은 피의 전투와 죽음의 저항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학살과 저항 사이에는, 바리케이트의 이편과 저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적어도 5월의 광주에는.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그렇게 서정적으로 일어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정말 깊은 여운이 남네요. 예, 그렇죠. 이상으로 광주 전남 작가회에서 마련한 걸어서 5월 속으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임새 팍팍 섞어가면서 한번 놀아보는데. 사고로 우리 같은 굿쟁이가 굿을 꽝꽝 치고 들어오면은 만 복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정 없이 두들고 나가면은 나쁜 것들은 썩하니 몰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 아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노는데 말이요, 여러분들 힘이 뿔끈 일어나서 세상 좀 한번 훌딱
뒤집어서 좀 바꿔놓으면 쓰겠는데. 아, 이놈의 코로나가 벌써 몇 년째 그냥 사람을 잡고 있네. 환경이 깨져넘게 이러는 거 아니겠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게 생겼어. 아, 부정, 부패, 못된 외행과 적폐들도 싹 몰아내고 말이야. 아,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기운이 있어야 쓰고 말이야. 아, 기운 좀 내라고 복을 한번 실어 보는지 말이야. 오방신장 앞다리꽃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명과 복으로 굳은지세.
희생과 헌신 없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발자국이 역사다. 통일이 평화로 내딛는 걸음이다. 역사 속에서 분연히 타올랐던 사람들. 역사는 선을 넘은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나아간다. 역사는 방향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선을 넘을 것인가? 남녀
조국은 하나다. 김남주.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국은 하나다. 양키 점령군의 탱크 앞에서, 자본과 권력의 총구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제 나는 쓰리라.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언어 위에 조국은 하나다라고. 세계 열강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경계에 서 있는가? 분단의 선, 금기의 선. 내 마음속에 그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그어진 두려움의 선. 그러나 평화의 한 걸음으로, 공존과 공영의 두 발자국으로 어리석은 분쟁과 갈등에 맞서 함께 나아가야 할 길. 하나였던 것을 다시 하나로. 그것이 5월의 꿈이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대동 세상이다.
신호하면 힘껏 던져. 또. 빨리. 하나, 둘, 셋, 던져. 아니, 아파트 경비 일이라도 하려면 아파트 소장이 나 아니까 안 자르고 봐주고 있는 거야. 병원에 입원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든지. 얼굴은 자네 같으면 괜찮겠는가? 가까이 보여도 경비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아, 이제. 엉이야. 아이고, 참. 방으로 가라고? 안녕들 하세요. 옆에서 혼수디지 말라고. 어르신들 이놈 시켰어. 아이고, 어르신들 놀고 계시네. 왜 또 왔어? 아이고, 밥 제때 안 먹으면 몸 상해.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응? 어젯밤에 경비 안 서고 또 어디 가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만두세요. 정신줄도 안 좋다면서. 야, 소장. 언니, 한두 번도 아니고 아유 진짜 내가 언니만 아니면은 득전사라면서 겁이 많네요. 귀신도 잡고 간첩 빨갱이도 잡고. 소장님, 귀신은 해병대가 잡습니다. 저는 특전사. 네, 특전사님. 밤에 고양이들 조용히 좀 시키세요. 아파트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난리예요. 잠 못 잔다고. 전화통에 불 난다고요. 응. 장 소장, 내가 김치 좀 담궈줄게. 어? 김치 담궈줄게. 여보,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어? 일 마저 해야지. 밥은 먹고 해야지. 저 분리수거 아까 마셔야지. 어디 입장을 달아버려요. 그런 일 안 하고 경비 씌우는 거잖아요. 빨리요. 저 싸가지 없는 것도 집 부모한테도 저런가? 어?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특전사. 비켜. 아이고, 양보 좀 해주세요. 예, 아이, 주민들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양보 좀 해주세요. 예, 뭐라고도 빨리빨리 해줘. 잠깐만요. 자, 누가 먼저 양보하실래요? 아, 젊은 친구들이 그 양보해야지. 상인, 양보 좀 해주십시오, 먼저. 예. 뭐야, 이 사람들. 좀 뭐 하는 거예요? 좀 똑바로 좀 하지.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 아, 경찰 진짜. 불렀어요. 기다리세요. 아, 정말 진짜. 먼저 좀만 양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비키라고 좀. 아저씨, 저희가 좀 급해요. 기다리세요. 경찰 불렀으니까. 미안합니다. 네. 신고받고 왔습니다. 둘이 지금 서로 양보가 하고 아, 진짜. 아유.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밤에면 툭 하면 사라지지. 아유, 정말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그만두세요. 소장님. 그만두세요. 아니, 장 소장. 나랑 이야기 좀 해. 아이고, 언니.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아니, 내가 할 이야기는. 아이, 그만두라. 뭐야? 그래. 아.
805호. 805호. 안 들어왔나? 아이고. 분명 난 없어.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우리를 왜 죽였어? 살인자. 난 시민들을 지켰을 뿐이야. 헌혈하고 집에 가는 나를 왜 죽였어? 쏘지 않았어. 당신은 당신은 우린 억울해. 피를 토하고 심장이 터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종아리 생명을 끊어도 복수할 거야. 우리랑 똑같이 복수할 거야. 말해. 살인자라고 왜 말을 못해? 살인자라고 말해. 그래, 난 살인자야. 가라고. 안 가면 쏠 거야.
쏜다고? 우리를 쐈던 그 총. 몰래 숨겨뒀던 거야. 우리를 그 총으로 죽였지. 내가 죽였어. 총을 들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들이 내 숨통을 조여. 피해자처럼 굴지 마요. 피해자는 우리예요. 명령을 내린 그자들로부터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겐 살인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날 살인자로 만든 그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언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그들 중 누가 사살 명령자인지 밝혀봅시다. 법대로 하면 돼요. 우릴 폭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당신을 살인자로 만든 그 사람들을 재판해봅시다. 그놈들을 다 잡아와서 당신 손에 총칼을 쥐어준 그자들을 심판합시다. 심판? 할 수 없어. 그건 당신 손에 달렸어요. 충성. 충성. 차려. 경례. 충성. 바로. 앉아. 앉아. 자, 됐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일동 기립. 일동 착. 이제만 시작하기 싫다고. 여기서 전 합수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오늘 재판은 역사적 진실을 찾고 자유, 평등, 정의에 따라 그 죄와 벌을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데려온 거야? 증인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늙은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늙게 한 세월이 죄야. 맞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웃지 마시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사건은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학살로서 최초 발포 명령자와 사살 명령을 낸 자를 밝혀 그 죄를 묻고자 함이 있습니다. 투입된 공수 특전사는 제3공수, 7공수, 11공수, 24단, 31사단, 보병, 포병, 기갑학교 총 47개 대대. 사용했던 장비는 M16 소총, 가스총, 진압봉, 대검, 화학탄과 화염 방사기, TNT, 크레모아, 또 무장 헬기 포함 30대, 전차 7대, 장갑차 17대, 차량 282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쟁 준비를 한 거네. 희생자는 사망 207명,
부상 2,392명, 기타 희생 987명. 이 작전면은 화려한 휴가로 단 10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 얼마나 죽은 거야? 나쁜 놈들! 야, 이 사람들이 살려줘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교도가 저 신발 던진 사람 당장 퇴장시켜요. 안돼. 아니 어디를 데리고 가요? 아니 놔두란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이런 천벌을 받은 놈들이 없어. 아주 증거로 당시 사용됐던 총기를 제출합니다. 당신들 이 총기로 학살한 거 맞지?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저분들에게 예의를 갖춰 말하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인 측 예의를 갖추세요. 이 총기로 학살한 거 맞지요? 말씀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럼 직접 총을 쏜 사병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쐈지요? 묵비권을 행사 중입니다. 검사, 지금부터 묵비권 행사하면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대답하시죠. 네. 증인, 뭐가 내라는 겁니까? 총을 쐈다는 것에 대한 내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입니다. 거기 사병이었던 분, 변호인 측에 냅니까? 아니면 검사 측에 냅니까? 둘 다입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해서 총을 쐈나요? 아니면 누군가 명령을 받고 쐈나요? 옆에 있는 중대장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했군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대대장님이 명령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했군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령관님이 명령했습니다. 당신이 명령자군요. 있습니다. 90이 다 된 노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를 끼치는 것인데 변호인 측은 이분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법 연행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보안 사령관님 당신이 명령 내렸잖아. 모르는 일이야. 광주에 군대를 누가 보냈습니까? 군대는 상명하고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움직이는 게 군인입니다. 명령에 광주로 가고 명령에 총을 들고 명령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 명령자를 찾는다면 본 검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당신은 명령도 없이 총으로 사람을 쐈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쏘라는 명령을 받고 쐈습니다. 당신이 명령자군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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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소리야! 누가 법정에 개를 데려왔어요. 교도관 퇴장시켜요. 당신들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할 겁니까? 국민들이 무섭지 않나요? 이 침묵은 뭡니까? 재판관님, 지금이라도 고백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나? 아직도, 지금도, 이 시간까지도 침묵을 일삼고 있는 저들을 구속해 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침묵하고 반성 없는 저자들을 누가 구속해야 합니까? 이 침묵은 뭡니까?
재판장님, 그날 누가 저들에게 살인할 권한을 부여한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는데 말이 돼요? 군인 양반들, 내 아들 시신이 있는 곳이라도 좀 알려주시오. 예? 당신들 말 않고 죽어버리고 나 죽으면 내 새끼는 잔도 못 해라. 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저거 알려주시오. 내 새끼 있는데 저거 알려주시오. 알려주시오 좀. 내 새끼 좀 알려주시오. 저거 알려주시오. 10살 아이가 총에 맞아 죽고 중고생들이 총에 맞아 죽고 여고생이 헌혈하다 죽고 광주 시민들이 머리가 깨져 죽고 야산에 묻고 길거리에 버려지고 감옥 담벼락에 안매장되고 그러고도 웃어? 너희들 모두가 살인자야! 총 내려라!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총으로 협박해 이분들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총 내려놔요! 쏘라고! 협박을 통해 자명을 받아들이면 무효해, 무효! 당장 총 내려놔요! 검사, 반대 신문하시죠. 정의로운 재판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배심원 여러분,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알은 발사되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검사, 명령 없이 총알이 발사됐다는 겁니까? 재판장님, 신문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재판 끝낼까요? 이것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검사, 미스터 리를 잡아오세요. 농담입니다. 이 재판은 미스터리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M16 소총. 이 총이 범인입니다. M16 소총이요? 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지만 총알은 발사됐습니다. 총기 결함에 의한 오발탄에 사망을 한 겁니다. 야! 너 검사야? 누구라네? 아니야, 막걸리! 네가 이거 누구든 살겠다! 잠깐만! 대장시켜요! 대장시켜요! 재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검사, 총기 결함에 의한 오발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까? 네. 그럼 그걸 증명해 보세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 개헌군들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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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을 군인들은 총으로 맞거나 오지마! 군인들끼리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
총의 충격에 가해져 오작동으로 오발탄이 발사가 됩니다. 자, 총알이 나갈 겁니다. 자, 총알이 나갈 겁니다. 자, 총알이 나가. 검사! 총기 결함 같습니다. 나가야 하는 총기 결함입니까? 안 나가야 하는 총기 결함입니까? 무튼 총기 결함에 의한 오발탄에 사망을 한 겁니다. 재판자 밝혀졌으니까 재판 끝내자고. 네, 금방 끝납니다. 사살 명령을 내린 자는 왜 이래? 우린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고, 우린 나라에 충성했어. 우리 영웅이야. 세상은 불완전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인간과 기계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상태로 완전함을 이루고자 합니다. M16 소총 총기 결함에 의한 오발탄에 사망한 것으로 명백한 것은 사살 명령을 내린 최초 발포 명령자는 없는 것으로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였고 너희가 죽였어. 이병일, 입 닥쳐. 명령이다. 항명은 죽음이야. 군인답게 살다 군인답게 죽어. 무덤 속에서도 우린 군인이야. 본 검사는 M16 소총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80년 당시에는 시민을 살상한 총이었으나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후 깊은 반성을 통해 단 한 번도 총기 결함을 일으키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는 총으로 군에 복무하였기에 이를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본 법정은 1980년 5월 18일 당시 M16 소총은 총기 결함에 의한 오발탄으로 인명이 사살된 것이고 최초 발포 명령자는 없는 거로 아니 못 찾는 거로 하였어. 왜 이래? 여기 애들은 왜 이래? 안 찾는 걸로 판결합니다. 이상 재판 끝. 사람 속이 싫어. 왜 썰어버린 새끼야! 빨리! 일동 기립. 아이고 수고들 하셨어요. 박 감사. 뭐 이 정도쯤이야. 예.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방아쇠를 당긴 건 너야. 총칼을 든 네가 살인자야. 입 다물고 살아. 수고들 했어. 하자고. 그래, 오발단이다.
그날의 난 학살자였고 살인마였을 뿐이야. 그런데 아무도 내게 죄를 묻지도 벌을 주지도 않았어. 쏴. 이병에 지금이 기회야. 쏘라고. 쏴. 살인마였던 널 쏴버려.